안녕하세요 여러분, 전임경입니다. 자, 2021년도에 들어서 제가 새로운 책을 출판하면서 제가 인강을 다시 찍게 됐는데요. 자,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시험이 어떤 유형으로 나오는지 이제 확정이 되었죠. 이제 기존에 나오던 유형하고는 많이 다르게 바뀌었고요. 내용도 좀 다양하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 다 같이 저와 함께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자, 오늘 배우실 내용은 화장품 법에 대해서 알아보시겠습니다. 자, 내용에 보시면은 화장품 법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한 가지만 볼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법제처 사이트에 들어가셔가지고 화장품이라고만 검색을 하시면 다양한 화장품 법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자, 화장품법 시행령, 그리고 시행규칙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화장품법은 이렇게 크게 우리가 세 가지로 나뉠 수가 있고, 또한 이러한 화장품법은 국회에서 만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국회는 입법부로서 화장품법을 상정해서 만드는 곳에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화장품법이 만들어지게 되면 자, 시행령, 즉 대통령의 명령으로 시행을 하게 되는데요. 자, 대통령은 이러한 화장품법을 누가 지켜야 되는지, 그리고 화장품법을 어겼을 때에 어떠한 행정처분을 받는지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좀 더 자세한 행정 규정은 우리가 총리령으로 우리가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규칙이라고 하면 이러한 화장품법을 시행을 하기 위해서 세부적으로 규칙을 정해 놓은 건데요. 우리가 총리에 의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화장품법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현실에 맞도록 운영을 하는 곳은 식약처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식약처에서는요, 이러한 시행규칙을 좀 더 쉽게 그리고 현실적으로 좀 더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세부 규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법령은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용어 자체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쉽게 이해를 하고 화장품법에 해당되는 그러한 영업을 허가를 내고, 그리고 화장품법을 지키고 이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쉽게 풀이해 놓은 것이 지침서, 가이드라인, 해설서라고 하죠. 그래서 화장품법이 이렇게 다양하게 많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주 다양하고 아주 방대하게 다 외우셔야만 됩니다. 여러분들이 시험을 칠 때는 1단원, 2단원, 3단원, 4단원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실질적으로 시험을 쳐보시면은요, 화장품법은 전체적으로 4단원에서 골고루 연결이 되어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화장품법은 왜 만들어졌는지,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화장품법에서는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화장품법의 목적이라는 것을 보시면, 자, 이 법은 화장품의 제조, 수입, 판매, 수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보건 향상과 화장품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즉, 화장품을 만들든지 수입을 하든지 해서 팔든지 외국에 수출하든지 이런 식의 관련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규제하는 것이 바로 화장품법에 관련이 되어 있고요. 화장품은 바로 국민 보건을 향상시킨다. 즉, 국민을 깨끗하게 씻어준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이쁘게 화장도 시켜주고요. 그래서 국민 보건을 향상시키고 화장품 산업을 발전한다는 것은 화장품이 아주 다양하게 많이 만들어져서 화장품 분야에 있는 회사들이 많이 생기고 매출액도 커지면 되겠죠. 그래서 결론은 화장품법의 목적이라고 하면, 간단하게 설명하면 잘 만들어서 잘 팔기 위한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화장품법을 보시면은요, 화장품의 용어가 아주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화장품법에서 나오는 용어를 잘 아셔야지만 법을 잘 이해하실 수가 있겠죠.
자, 화장품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화장품이라고 하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 화장품 그러면 아침에 세수하고 그냥 얼굴에 바르는 것, 보습을 주는 것, 뭐 이런 정도로 알고 계시죠? 자, 화장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화장품이란 자, 인체를 청결하게 하고 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켜서 피부, 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정진시켜 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체에 바르거나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제품이다라고 아주 너무 어렵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좀 쉽게 설명을 하면 자, 화장품은 우리가 깨끗이 씻어서 씻었기 때문에 예쁘게 보이겠죠? 그래서 미화 또는 색조 화장으로 화장을 해서 변신하게 해주는 그러한 용도로 사용을 되는데 자, 피부와 모발이라고 했어요. 즉, 화장품은 우리 인체 겉부분, 피부 껍데기 부분과 그리고 머리, 모발 부분을 우리가 깨끗하게 하고 예쁘게 만들어주는 게 화장품입니다. 즉, 눈 속으로 넣거나 콧구멍 안으로 뿌리거나 입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의약 외품이라고 하지 화장품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화장품에 관련되어 있는 정의를 암기가 아니라 이해하는 방식으로 알고 계시면 용어가 아무리 다양하게 바뀌어서 나온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죠. 제가 매번 강조하는 게 화장품법은 암기하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시험에 어떻게 출제가 됐냐면 피부, 모발, 구강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자, 구강은 입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입 안으로 들어가는 거는 의약 외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입안, 콧구멍 안, 그리고 눈 안으로 넣는 거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화장품 바를 때 바르고 문지르고 뿌리고 이런 형태로 쓰죠. 그래서 당연한 내용입니다. 안으로, 콧구멍 안으로 뿌리는 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인체의 겉부분에 사용하는 게 바로 화장품에 해당이 됩니다. 의약외품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의약품과 의약외품은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정의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능성 화장품은 화장품법에서 우리가 규정을 하고 있지만 좀 더 자세한 거는 총리령으로 이런 식으로 나오죠. 총리령은 바로 시행규칙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자, 화장품법에서 규정하는 기능성 화장품은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5가지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미백에 도움을 주는 제품, 주름 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 그리고 피부를 곱게 태워주거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제품, 모발의 색상 변화, 제거, 즉 탈모제나 탈색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영양 공급을 해주는 제품, 영양 공급을 해주는 제품이라고 하면 우리가 탈모에 관련되어 있는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피부나 모발의 기능 약화로 인한 건조함, 갈라짐, 빠짐, 각질화 등을 방지해주고 또는 개선해주는 제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마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 시행 규칙에서 나오는 내용과 중복적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시험 객관식에서 나오면 굉장히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나 다라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세한 거는 시행 규칙에서 또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행 규칙에서 보셔도 되지만 마지막 부분은 화장품 법에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기능성 화장품에 대해서 시행 규칙에서도 지금 다루고 있는데요. 자, 시행 규칙에서 다루는 기능성 화장품은 어떤 게 있는가? 자, 여러분들은 자꾸 화장품 법 따로, 시행 규칙 따로 이렇게 오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화장품 법에서 규정하는 거는 그냥 큰 대제목으로 그냥 나오는 거고요. 자세한 소제목으로 잔잔하게 연결돼서 나오는 게 바로 이렇게 시행 규칙에 해당이 되죠. 자, 미백에 관련된 제품이 우리가 아까 나왔었는데요. 보시면은 피부에 멜라닌 색소가 침착하는 것을 방지하고 그리고 기미 주근깨 등의 생성을 억제하고요.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제품. 자, 두 번째 보시면 멜라닌 색소의 색을 10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미백에 도움을 주는 제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화장품 법에서 우리가 미백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미백의 제품에 어떤 게 있는지 이렇게 자세하게 우리가 규정을 하고 있죠. 자, 이렇게 1번과 2번은 미백에 관련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시험 문제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지 않겠죠? 어떻게 나온다? 자, 생성을 억제시킨다라고 해야 되는데 뭐 생성되지 않도록 한다, 기미 자체를 없애준다 이런 말들이 나오면 우리가 의약 외품이나 또는 의약품으로 보기 때문에 화장품 법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멜라닌 색소의 색을 10개 해준다라가 아니라 색을 없애준다 이러한 단어로 바뀌게 되면 화장품 법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단어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만 됩니다. 자, 미백에 도움을 준다라고 되어 있지 얼굴을 하얗게 만들어준다 이렇게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보시면 피부에 탄력을 주어 피부의 주름을 완화시켜준다, 개선시켜준다 이런 말이 나오죠. 자, 주름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자, 여기에서도 우리가 주름을 없애준다 이런 말들이 나오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네 번째 보면 강한 햇빛을 방지하여 피부를 곱게 태워준다. 자, 여러분들은 자외선 차단 제품이 자외선을 차단해주기 때문에 햇빛에 타지 않는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햇빛에 타지 않는 것이 아니고 햇빛에 타는 것과는 상관이 없고 자외선만 차단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햇빛에서 피부를 곱게 태워주는 것도 자외선 차단제가 하는 역할이고요. 그리고 선텐 오일 같은 경우에도 선텐 오일만 바른다고 해서 우리가 예쁘게 태워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 기능이 들어가 있도록 우리가 선텐 오일을 만들고 있죠. 자, 자외선을 차단 또는 산란시켜서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기능을 가진 제품. 이렇게 4번과 5번은 우리가 자외선에 관련된 제품에 해당이 됩니다. 자, 6번 보시면 모발의 색상을 변화시키고 탈염 탈색을 시키고요. 이러한 기능을 가진 화장품이지만 다만 일회용 제품은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회용 제품은 기능성 화장품이 아니고 일반 화장품에 해당이 됩니다. 헤어 틴트라든지 헤어 스프레이라든지 이러한 제품에 해당이 되죠. 자, 7번 보시면 채모를 제거하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자, 채모, 몸에 있는 털을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단어를 잘못 보셔갖고 제모 이런 말을 쓰면 틀리죠. 왜? 제모는 털을 제거한다는 뜻이에요. 즉, 털을 제거하는 제품, 제모제. 채모, 몸에 있는 털을 제거하는 기능. 그래서 채모와 제모라는 단어 구분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채모를 제거하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을 우리가 뭐라 부른다? 제모제. 제모제라고 부릅니다. 간단하게. 다만 물리적으로 채모를 제거하는 제품은 제외한다. 즉, 왁싱, 왁스를 발라서 부직포를 붙여서 쥐어뜯는 이런 제품들은 왁싱 제품에 해당되는 것은 일반 화장품에 해당이 되고요. 우리가 화학적으로 몸에 있는 털을 녹여서 없애는 치오글리콜산이 들어간 제품들은 기능성 화장품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7번에는 화학적인 제품으로 해당이 되고 물리적인 것은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자, 8번. 탈모 증상의 완화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으로 다만 코팅 등 물리적으로 모발을 굵게 보이게 하는 것. 흑채에 해당이 되나요? 흑채 같은 게 우리가 물리적으로 굵게 보이게 하죠. 이러한 것들은 화장품에 해당되지만 기능성 화장품은 아니다. 주의하셔야 되겠죠. 자, 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도 있습니다. 우리가 여드름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인체 세정용 제품주에 한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인체 세정용이 뭔지는 우리가 뒷부분에 가면 자세하게 유형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한 번 더 설명을 하겠지만은요. 인체 세정용이라고 하면 우리가 씻어낼 때 사용하는 그러한 계면 활성제 종류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드름성 화장품으로 토너, 로션, 크림 이러한 것들은 기능성 화장품이다 아니다? 아니다.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의약 외품으로만 허가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폼 클렌저라든지 바디 클렌저라든지 네, 등드럼 이런 것들을 없애준다고 바디 클렌저 많이 나오죠. 네, 그렇게 화장품은 여드름성 피부를 완화시켜주는 것은 인체 세정용 제품들만 있습니다. 자, 그리고 10번 보시면은요. 피부 장벽, 본래는 아토피였죠. 아토피였는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아토피에 관련되어 있는 제품을 화장품으로 허가가 난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피부 장벽이라는 단어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피부 장벽의 기능을 회복하여 가려움 등의 개선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으로 바뀌었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은 피부 장벽이 뭘 뜻하는지 이 부분을 주의해서 외워주시고요. 자, 11번 튼살로 인한 붉은 선을 옅게 하는 제품. 붉은 선을 없애준다 이렇게 나오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옅게 해준다, 기미도 옅게 해준다 이렇게 나왔었죠, 그죠? 그래서 없애준다는 해당되지가 않고요. 튼살 크림이지만 붉은 선을 옅게 해주는 제품은 바로 기능성 제품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리고 맞춤형 화장품과 우리가 안전용기 포장에 대해서도 한번 보시겠는데요. 자, 맞춤형 화장품이라고 하면 우리는 흔히 우리가 지금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를 시험 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죠. 그래서 맞춤형 화장품은 화장품 제조와 차별적으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맞춤형 화장품은 처음부터 원료를 가지고 제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원료 더하기 원료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화장품 제조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맞춤형 화장품은 만들었거나 또는 수입했는 화장품의 내용물에 또 다른 화장품의 내용물 또는 원료를 혼합한 제품이다. 자, 혼합이라는 단어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내용물 더하기 내용물 또는 내용물 더하기 원료가 맞춤형 화장품에 해당이 됩니다. 자,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을 소분한 화장품. 자, 소분했다고 하는 거는 대용량을 작은 용량으로 나눠서 담은 거죠. 이게 시험 문제 출제될 때 어떻게 나누냐 하면 화장품이냐 의약 외품이냐를 구분하는 시험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손소독제를 작은 용량으로 소분해서 팔았다. 맞는 말인지 안 맞는 말인지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소독이라는 말이 들어가게 되면 의약 외품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흔히 화장품 회사에서 나오는 그러한 것들은 손세정제, 세정이라는 말을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소독이라는 말은 화장품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 보시면 고용비누. 고용비누는 고체 형태의 세안용 화장용 비누를 의미하는데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맞춤형 화장품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고용비누 같은 경우에는 본래는 공산품이었는데 우리가 화장품으로 넘어온 지가 얼마 안 됐죠. 그런데 기존에 보시면 러시아와 같은 그러한 회사에서 화장비누를 짧게 잘라서 팔았던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가 고용비누인 즉 화장품 품목의 유형에 해당되는 이러한 고용 화장비누를 잘라서 파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아무나 할 수 있도록 현재는 법령이 규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비누는 만드는 것은 화장품 제조 시설이 있는 제조 공장에서만 만들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안전용기 포장이라고 나오는데요.
자, 만 5세 미만의 어린이가 개봉하기 어렵게 설계 고안된 용기나 포장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만 5세 미만. 우리가 화장품에서 얘기하는 나이들은요, 영유아, 어린이 이렇게 두 가지 라인으로 나오기 때문에 항상 나이가 만 3세 이하, 만 4세 이상부터 만 13세 이하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난데없이 나이가 전혀 다른 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는 화장품 법이 아니라 통상자원부 장관이 만든 법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달라요. 왜? 이러한 안전용기 포장은 화장품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위험한 물질에 해당되는 다른 품목의 제품들도 다 이러한 안전용기 포장을 해야 되는데 화장품에 적용되는 부분만 일부 뽑아서 적혀 있는 것 뿐입니다. 우리가 화장품에서 안전용기 포장을 해야 되는 것은 이렇게 친절하게 따로 고시를 해두었죠. 자, 안전용기 포장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만 5세 미만은 5세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만 5세 미만의 어린이가 개봉하기 어렵게 설계 고안된 용기, 즉 여러분들 왜 약이나 건강식품 사시면 뚜껑을 눌러서 여는 그러한 용기 보셨죠? 그게 바로 안전용기 포장입니다. 만 5세 어린이가 쉽게 단마개 제품을 열어서 마실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은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위험물질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는 반드시 안전용기 포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팁 부분에 보시면은요, 안전용기 포장을 하여야 하는 품목에서 보시면 아세톤이 함유된 리무버 제품 또는 매니큐어 제품 이런 것들이겠죠. 이러한 아세톤이 들어간 액체 제품들, 그리고 어린이용 오일인데 보시면 탄화수소류를 10% 이상 함유하고 운동 점도가 21cm 스톡스인 액체 상태의 제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1cm 스톡스라고 하는 자체가 액체로 유동성 있게 흐르는 겁니다. 근데 탄화수소류 10%라고 했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탄화수소류라고 하면 미네랄 오일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중에 파는 베이비 오일들 사보시면은 미네랄 오일 자체가 굉장히 많이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네랄 오일이 10% 이상 들어가게 되면은 무조건 안전용기 포장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옛날에는 단마개가 굉장히 많았지만 요즘은 단마개가 다 사라지고 펌핑 용기가 굉장히 많이 생겼죠. 자, 밑에 보시면은요. 자, 메틸 살리실레이트 5% 이상 함유한 액체 제품인 경우에도 반드시 안전용기 포장을 해야 된다. 중요한 것은 다 액체에 해당이 됩니다. 에멀전타이, 크림 이런 것들은 아이들이 원샷으로 마실 수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안전용기 포장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일회용 제품으로 한 번 쓰고 버리는 경우, 그리고 펌프나 방아쇠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경우, 그리고 에어로젤과 같은 스프레이 형태의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뚜껑을 열려고 아무리 용을 써도 안 열리죠. 이러한 것들은 안전용기 포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안전용기 포장을 다시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네, 제가 너무 열강을 하다 보니까 두 개는 빼먹고 갔네요. 자, 밑에 하단에 보시면은 자, 천연 화장품과 유기농 화장품에 대한 정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천연 화장품은 동식물 및 그 유래 원료 등을 함유한 화장품으로서 자, 중량 기준으로 천연 함량이 전체 제품에서 95%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즉, 동물 원료, 식물 원료, 그리고 동물 유래 원료, 식물 유래 원료 이러한 것들을 95% 이상 함유해야 되고요. 우리가 뒷부분에 넘어가면 천연 화장품과 유기농 화장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여기에서는 물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물 포함 이렇게 여러분들이 적어 놓으면 좋겠죠. 물을 포함해서 95% 이상만 나오면 여러분들이 천연 화장품으로 만들 수 있어요. 허가를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천연 화장품이 되기 위한 조건,
유기농 화장품이 되기 위한 조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원료와 사용할 수 없는 원료가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저희가 2단원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기농 원료, 동식물 및 그 유래 원료 등을 함유한 화장품이다. 자, 여기에서 보시면 자, 유기농 원료라는 거는 전체 함량에서 10% 이상이 나와야지 됩니다. 즉 유기농 성분과 유기농 유래 성분이 10% 이상 나와야지만 되고요. 그리고 천연 함량은 전체 제품의 95%다. 즉 천연 화장품처럼 유기농 더하기 유기농 유래 원료 더하기 천연 더하기 천연 유래 원료 더하기 이러한 것들이 싹 다 95% 이상 나와야 되고요. 이 95% 안에 유기농과 유기농 유래는 10% 이상만 나오면 되겠습니다. 자, 사용기한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사용기한은 화장품이 제조된 날로부터 적절한 보관 상태에서 제품이 고유의 특성을 간직한 채 소비자가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기한이다? 최대한의 기한이 아니라 최소한의 기한입니다. 사용기한이라고 하는 거는 흔히 화장품에서는요, 30개월 정도 상하지 않고 유지를 하게 되면은 24개월이라는 사용기한을 정하고 있어요. 우리가 화장품에 보면 뒷면에 사용기한이라고 표기를 하고 또는 유통기한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럴 때에 제조일로부터 2년 또는 1년 이런 말을 씁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화장품을 밑바닥에 보면은 날짜가 적혀 있죠?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여기에다가 별도 표기 이렇게 친절하게 적어 놓기도 하죠. 그래서 화장품의 뒷면에 보시면 친절하게 이렇게 적혀 있고 밑바닥에 우리가 며칠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 또는 언제 생산했는지 둘 중에 한 가지가 적혀 있습니다. 언제 생산하던 사용기한 자체가 우리가 언제부터 몇 년 이렇게 적혀 있기 때문에 날짜를 정확하게 추정할 수가 있죠. 그래서 생산 날짜나 또는 우리가 그 유통기한이 끝나는 날짜 중에 둘 중에 한 가지만 표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용기한에는 그렇게 표시를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제가 적어 드린 대로 이런 형태로 표기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개봉 후 사용기간을 표기하는 경우에는 제조연월일과 사용기한을 병기하여 표기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자, 우리가 2020년 1월 30일 날 생산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뭐라고 표기했느냐 하면 제조일로부터 2년 이렇게 제가 별도로 적어놨습니다. 그러면은 언제 사용기한이 끝나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것만 적어도 괜찮은데 만약에 가로 열고 개봉 후 3개월 이런 말이 있잖아요. 개봉 후 6개월이든 3개월이든 12개월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이러한 개봉 후라는 말이 붙게 되면은 우리는 이걸 계산을 해서 1월 29일까지 이렇게 두 가지를 동시에 다 표기해야 된다. 다 병기 표기를 해야만 됩니다. 즉 개봉 후 3개월, 개봉 후 6개월 이런 말이 없다면 제조일로부터 2년이라고 하면 생산 날짜만 적든지 아니면 언제까지라는 날짜만 적든지 둘 중에 한 개만 적으면 됩니다. 하지만 개봉 후라는 말이 붙는 순간 둘 다 병기해서 표기한다. 둘 다 같이 표기해야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이제
포장에 대한 용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1차 포장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자, 1차 포장이라고 하면 화장품의 내용물이 직접 접촉하는 포장 용기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즉,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화장품 용기에 해당이 됩니다. 화장품 용기는 우리가 화장품을 직접 담기 때문에 굉장히 보관도 잘해야 되고 들어올 때부터 깨끗하게 들어와야 되겠죠. 자, 어떻든 내용물과 직접 닿는, 즉 화장품을 직접 담는 화장품 용기를 1차 포장이라고 포장지라고 하고요. 1차 포장, 즉 충전하는 거를 1차 포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1차 포장을 하는 이러한 일들은 화장품 제조 허가가 있어야지만 가능해요. 그리고 우리가 목욕 솔트 같은 경우에는 봉투에다가 담죠. 그래서 봉투에다 담을 때는 봉투가 1차 포장지에 해당이 되고 우리가 1차 포장을 하는 일에 해당이 됩니다. 자, 2차 포장이라고 하면 자, 1차 포장을 수용하는, 즉 얘를 담는 한 개 또는 그 이상의 포장. 자, 화장품 용기를 담는 한 개가 뭐예요? 단박스. 우리는 흔히 시중말로 단박스라고 부릅니다. 작은 박스에다가 화장품 용기를 담아서 우리가 포장을 하죠. 그거를 한 개 또는 그 이상 작은 포장 박스에 다 담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유통을 하는 과정상 한 개 한 개 들고 가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큰 카톤 박스에다가 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 카톤 박스에 얘를 담기 때문에 카톤 박스를 그 이상의 포장이라고 부르는데요.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다, 이거는 카톤 박스, 이러한 것들을 다 2차 포장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첨부문서라는 말이 나오죠. 첨부문서도 2차 포장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1차 포장을 수용해서 담는 한 개, 단박스를 의미하고 또 단박스를 담는 큰 박스, 이러한 것들 여기다가 또 한 번 더 포장을 한다. 다 2차 포장지예요. 2차 포장을 한다. 이런 말을 표현해요. 자, 2차 포장은 화장품 제조업소에서도 포장을 할 수가 있지만 2차 제조업소가 아니라도 포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알바로 다른 곳에 할아버지 할머니 있는 곳에 보내셔도 되고요. 또는 장애우들이 있는 그러한 단체에 보내서 포장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그래서 2차 포장은 반드시 화장품 제조업소에서 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자, 표시. 화장품의 용기 포장에 기재하는 문자, 숫자, 도형 또는 그림 등을 말한다. 화장품 용기에 무슨 그림을 그릴까요? 기능성 화장품이라든지 유기농, 천연 화장품을 받게 되면 우리가 인증을 취득을 하면은요, 식약처장이 만들어둔, 예쁘다고 표현하는데 예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동그란 그림이 있습니다. 그러한 그림 등을 넣어서 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광고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자, 광고란 라디오, 텔레비전, 신문, 잡지, 음성, 음향, 영상, 인터넷, 인쇄물, 간판. 여러분들 이거 단어 다 외우려면 너무 어렵죠? 그냥 광고 하면은 뭐 대충 아시잖아요. SNS 통해서 하는 것도 광고고요. 다 광고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단어는 음성. 즉, 내가 말을 해서 판매하는 것도 광고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음성이라는 단어만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화장품 제조업, 화장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조하는 영업을 말하고 2차 포장 또는 표시만의 공정은 제외한다. 즉, 2차 포장만 포장하거나 2차 포장에 표시한다는 것은 날짜나 제조번호를 찍는다는 뜻이죠. 그것만 하는 거는 제조업에 해당이 되지 않고 앞에 있는 공정을 다 하고 2차 포장까지 하는 거는 제조업에 해당이 됩니다. 자, 화장품 책임 판매업. 자, 취급하는 화장품의 품질 및 안전 등을 관리하면서 이를 유통 판매하거나 수입, 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알선 수여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너무 어렵죠? 네, 실질적인 화장품의 주인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이러한 화장품의 제조회사에다가 이 책판업자가 OEM이나 ODM으로 생산을 하게 되면 그 화장품의 주인은 책판업자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책판업자가 화장품의 품질이나 안전 등의 관리는 무조건 책임 판매업자가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일을 하는 하는 일, 그리고 수입 대행형 거래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인터넷으로 직구로 화장품을 살 때에 그걸 중간에서 중개해주는 회사가 바로 책판업자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 많이 사라졌죠, 그죠? 옛날에는 우리가 그 인터넷 뭔가요? 통신 판매증? 이러한 것들만 만들면 됐었는데 이제는 책판 허가까지 내다 보니까 많이 사라졌는 업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주의해서 여러분들이 요 단어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 당연히 맞춤형 화장품을 판매하는 일을 말하고요. 자,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는 여러분들을 얘기하죠. 네, 드디어 사자입니다. 사. 자가 아니라 사자예요. 의사, 약사. 네, 뭐 약사에 준하는 그러한 여러분들 위치를 만든다고 하니까 저도 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맞춤형 화장품 판매장에서 혼합 소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가 국가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를 말한다. 우리가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소에서는 반드시 네, 조제관리사가 혼합 소분해야지만 판매가 가능합니다. 조제관리사가 다른 직원을 시킨다든지 사장님한테 시킨다든지 또는 왔는 손님한테 체험으로 당신이 만들어서 가져가시오 이런 것들도 다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험 칠 때 주의하셔야만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 화장품의 유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실 건데요. 여기 화장품 유형은 여러분들은 화장품의 종류가 어떤 게 있나요? 이렇게 말하면 뭐 토너, 로션, 크림 이렇게만 얘기를 하실 수가 있는데 화장품 법에서는 아주 다양하게 네, 유형 분리를 해 나왔고 우리는 이 유형 분리에 따라서 또 외워야 되고 네, 골치 아프게 외울 것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자, 이러한 유형들이 어떻게 구분 지어 놓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화장품의 유형에서 보시면은요. 자, 만 3세 이하의 영유아용 제품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반드시 여러분들은 영유아가 몇 살을 의미하는지, 어린이는 몇 살을 의미하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넘어가셔야 되고요.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유형에서 영유아용 제품류는 있지만 어린이용 제품은 없습니다. 어린이용 제품은 화장품이 구분되어 있지 않고 영유아만 있다라는 거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영유아 제품에는 샴푸린스, 로션 크림, 오일, 인체 세정용, 목욕용 이러한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칠 때 인체 세정용이 주관식으로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차후에는 또 목욕용도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워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너무 교묘하게 네, 짜증나게 이런 부분을 갈로로 네, 주관식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자, 목욕용 제품류. 자, 위에 보시면 목욕용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밑에 보면 인체 세정용 이런 제품이 나와요. 자, 몸을 씻을 때 똑같이 사용하는데 목욕용과 인체 세정용은 뭘까? 시험 칠 때 당연히 여러분들 헷갈리라고 막 섞어서 나오겠죠. 네, 섞어서 나오면 여러분들은 백발백중 네, 헷갈리우스로 변신할 수 있습니다. 자, 목욕용은 어떤 제품이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목욕용 오일, 정제, 캡슐, 소금, 버블바스. 버블바스가 뭡니까? 거품 목욕이죠. 버블바스, 기타 등등. 자, 뭐예요? 즉, 욕조에서 네, 목욕을 다리가 왜 세 개인가 모르겠네요. 네, 이렇게 호사스럽게 목욕할 수 있는 게 바로 목욕용 제품이에요. 목욕용 제품. 욕조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욕조에
네, 몸에 좋은 아로마 에센셜 오일, 뭐 정제 캡슐, 몸에 좋은 거 다 집어넣네요. 굉장히 비싼 것밖에 없어요. 네, 솔트도 그렇고 거품 목욕도 그렇고 다 비쌉니다. 그래서 호사스러운 목욕을 하는 거는 네, 목욕용 제품이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체 세정용, 몸을 씻을 때 쓰는 거. 몸 씻을 때 우리 어디서부터 씻어요? 세수부터 하죠? 자, 세수부터 하는 폼 클렌저, 그 다음 몸을 씻는 바디 클렌저, 그 다음에 액체 비누 또는 고형 비누, 딱딱한 비누로 얼굴부터 몸까지 올 클린하는 남자들이 사용하는 귀차니즘이니 사용하는 네, 올 클린 비누들, 그 다음에 중요 부위를 사용하는 외연부 세정제, 다 인체 세정용 제품에 해당이 되고요. 자, 또 보시면은요, 물휴지라는 게 있습니다. 자, 물휴지는요, 우리가 흔히 바깥에 가서 손을 씻기 힘들 때 보면, 왜 손 닦거나 지저분한 데 닦을 때 보면 물티슈를 많이 사용하시죠. 우리는 물티슈, 뭐 외래어를 넣어가지고 물티슈 이런 말을 많이 쓰시는데, 네, 본래 용어는 물휴지에 해당이 됩니다. 물휴지는 우리가 식당에 갔을 때 손 닦으라고 주는 물휴지는요, 화장품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식당에서 주는 거는 우리가 식품위생용품에 해당이 돼요. 손을 깨끗이 닦고 밥 먹으라는 위생용품에 해당이 되고요. 시체 닦을 때 사용하는 거는 의약품이나 의약외품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물휴지 두 개와 구분되는, 시체 닦는 거하고 식당에서 주는 손 닦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관로에 있는 거는. 여기서 말하는 물휴지는 뭐다? 여러분들이 시중에 있는 아기 엉덩이 닦을 때 사용하는 그러한 물휴지를 말합니다. 아하, 물티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네, 맞습니다. 그 제품이에요. 자, 그 외에 기타 등등 이러한 것들이 다 인체 세정용에 해당이 된다. 인체 세정용 굉장히 주의 깊게 조심해서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자, 눈 화장용 제품류. 자, 우리가 여기에서 눈 화장용 제품류 같은 경우에는 뭐와 구분을 지어서 외우냐면 색조 화장용 제품류와 구분을 지어서 외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얼굴을 화장할 때 보면 네, 눈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마스크를 끼고 다니면 눈 화장을 꼭 하셔야 되죠. 네, 다른 건 가릴 수 있지만 네, 그래서 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색조 화장에서 눈만 별도로 빼서 유형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눈 화장용 같은 경우에는 아이브로우 펜슬, 아이라이너, 섀도우, 마스카라 또는 리무버도 모두 다가 눈 화장용 제품류로 해당이 됩니다. 리무버 들어가 있다는 거 주의해서 외워두시고요. 우리가 색조 화장으로 바로 건너뛰어서 보시면은, 자, 색조 화장은 볼 연지, 페이스 파우더, 페이스 케이크, 리퀴드, 크림, 케이크 파운데이션, 메이크업 베이스, 메이크업 픽서티브, 이게 다 뭐예요? 얼굴 볼때기 바르는 거죠. 네, 얼굴 밑면의 피부를 보정할 때 사용하는 색조 화장품. 그리고 립스틱, 립라이너, 립글로즈, 립밤 두 개는 입술에 관련된 건데요. 입술 유형은 별도로 있지 않습니다. 네, 입술은 아주 단순하게 바르기 때문에 별도로 유형이 있지 않고요. 우리가 색조 유형의 색조 화장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주의해야 되는 게 바로 립밤이죠. 립밤은 기초 화장용이 아니라 색조 화장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색깔이 없어도 색조 화장용에 들어가 있어요. 자, 그리고 바디 페인팅, 페이스 페인팅, 분장용 제품 이런 것들도 다 색조 화장용 제품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색조 화장용과 눈 화장용은 꼭 구분지어서 외워주셔야 되고요. 눈을 지우는 것도 눈 화장용에 들어간다라는 걸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방향용 제품류는 향수 제품들이에요. 향수, 분말향, 향낭, 코롱 이러한 것들이 다 방향용 제품류에 해당이 되고요. 자, 그리고 두발 염색용이 따로 있고 두발용 제품이 따로 있습니다. 두발 염색용은 당연히 우리가 머리카락의 색깔을 변신시켜주는 그러한 제품들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헤어 틴트, 헤어 컬러, 헤어 틴트, 헤어 컬러는 두 개 다가 우리가 기능성 제품이 아니라 일반 화장품에 해당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연모제, 탈염제, 탈색제는 기능성 제품에 해당이 되죠. 자, 이러한 제품들이 있다. 자, 그 다음에 도발용 제품, 즉 연모, 탈색제를 제외한 나머지 제품들. 우리가 머리를 이쁘게 감고 나서 이쁘게 손질할 때 머리 감는 제품부터 시작해서 다양하게 있겠죠. 자, 헤어 컨디셔너, 토닉, 그루밍 에이드, 크림, 로션, 헤어 오일, 포마드, 헤어 스프레이, 무스, 왁스, 젤, 샴푸, 린스. 샴푸, 린스가 중요하겠죠. 실수하면 인처 세정용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해서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퍼머넌트 웨이브, 파마약, 헤어 스트레이트너, 흑채도 중요해요. 이러한 것들이 다 두발용 제품입니다. 모발용이 아니고 두발용 제품이에요. 두발용. 단어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손 발톱용 제품류가 나왔네요. 자, 손 발톱용 제품류 같은 경우는 당연히 손톱에 칠하는 거, 발톱에 칠하는 이러한 제품들에 해당이 됩니다. 베이스 코트, 언더코트, 네일 폴리시, 네일 에나멜, 탑코트, 네일 크림, 로션, 에센스, 폴리스, 에나멜 리무버. 여기서는 단어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다 구분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리무버도 네, 손 발톱용 제품류에 들어간다라는 이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유별나게 남자들 제품만 따로 유형을 두고 있습니다. 남자들이 매일 아침 면도할 때 사용하는 제품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남성용 제품이 아니고 면도용 제품류. 왜? 여자들도 다리털 깎을 때 쓰겠죠. 네, 애프터 세이브 로션, 남성용 텔커, 프리 세이브 로션, 세이빙 크림, 세이빙 폼 이러한 것들이 다 면도용 제품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로션이라는 단어가 있다고 해서 기초 화장용 제품으로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깊게 봐주시기 바라고요. 자, 드디어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오는 기초 화장용 제품이 나왔습니다. 자, 기초 화장용 제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그 화장대 위에 있는 화장품들이 웬만한 건 거의 다 들어갑니다. 자, 수렴, 유연수, 영양 화장수 이거 다 로션도 여기에 해당되죠, 그죠? 예, 토너 로션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마사지 크림, 에센스 오일, 파우더. 자, 파우더 제품도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바디 제품, 팩, 마스크. 여러분들 팩 많이 하시죠? 그 다음에 눈주위 제품, 눈주위 제품이라고 하면 아이크림 같은 이러한 제품들에 해당이 되고요. 또는 뭐 아이 패치 종류 뭐 이러한 것들도 해당이 됩니다. 로션 크림도 당연히 들어가고요. 피부 연화 제품.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나왔습니다. 클렌징 워터, 클렌징 오일, 클렌징 로션, 클렌징 크림, 리무버, 메이크업 리무버. 우리가 그 리무버 같은 경우에는 눈 화장용하고 제가 구분 지으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죠, 그죠? 자, 여기에서 메이크업 리무버는 네, 색조 화장용에 들어가지 않고 기초 화장용 제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외워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폼 클렌징은 어디가 있습니까? 클렌징 폼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폼 클렌징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어디 들어가 있어요? 인체 세정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외워두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채취 방지용 제품. 자, 채취 방지용은 우리가 화장품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유형에 해당이 되고요. 우리가 액취 방지용이라는 말을 쓰게 되면 의약 외품에 해당이 됩니다. 똑같은 데오도란트인데 단어의 차이입니다. 여러분들이 손소독제 같은 경우에 소독이라는 말을 쓰면 의약 외품, 손세정제라는 말을 쓰면 화장품에서 만들듯이 네,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데오도란트인데 채취 방지제라는 단어를 쓰게 되면 화장품, 액취 방지제라는 말을 쓰게 되면 의약 외품에 해당이 되므로 주의 깊게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자, 채모 제거용 제품. 채모 제거용 제품류가 제모제라는 뜻이죠. 그래서 유형을, 이름을 굉장히 잘 외우셔야 돼요. 채모, 몸에 있는 틀을 제거용, 제거해주는 제품류 이런 뜻인데 만약 여기에 제모 제거용 제품류라고 하면 말 뜻이 안 맞죠. 네. 그래서 틀을 없애주는 제품류에는 제모제가 있고 제모 왁스가 있습니다. 차이가 뭔가요?
제모 왁스는 네, 왁스를 바르고 부직포를 붙여서 틀을 지어 뜯는 제품이고, 그리고 일반 화장품에 해당이 되고, 제모제는 네, 치오글리콜산이 들어간 화학적인 방식으로 틀을 녹여서 제거해내는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기능성 화장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오늘 알아봤는 네, 화장품 유형에 해당이 됩니다. 화장품 종류 너무 많아서 갑자기 골치 아파지죠? 여러분들 외울 게 너무 많아졌어요. 네. 난데없이 나는 토너 하나, 스킨 하나, 뭐 로션 하나밖에 안 쓰는데 왜 화장품이 이렇게 종류가 많은 거야? 갑자기 막 승질날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어떻든 여러분들 이렇게 종류가 많아야지만 네, 여러분들 매장에서는 손님 한 명이 오면 네, 많은 것을 팔아서 매출액을 더 많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네, 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